세상의 모든 이 키프로스 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인데 최근에 키프로스 리그가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어서 은근히 까다로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요르고르가 속한 스웨덴 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랭킹이 21등, 파포스가 속한 키프로스 리그가 19등으로 오히려 자국 리그 수준 역시 파포스가 속한 키프로스 리그가 이 스웨덴 리그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파포스가 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전 맞대결에서 파포스가 홈팀이었고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파포스가 점유율 66%를 가져가면서 경기 내용적으로 굉장히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파포스가 한 골차 리드를 앞세워서 유루고르 원정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파포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유럽대항전 DNA를 보시면 유루고르가 69등, 파포스가 144등으로 유루고르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지만 1차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 파포스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유루고르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라치오 대 풀젠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풀젠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은 라치오가 풀젠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한 골차 리드를 안고 있는 라치오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개인적으로 라치오 쪽으로 굉장히 투표율이 몰려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라치오가 2명이 퇴장이 당했는데 퇴장 여파로 인해서 풀젠이 좀 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 특히나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중앙수비수 기고 선수와 미드필더 로벨라가 퇴장 징계로 결장, 그리고 주포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 주전 측면 수비수인 누노 타바레스까지 부상으로 결작이 되고 있는데, 이 타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측면 공격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전방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역시 라치오에서 리그 득점이 가장 많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라치오의 결장자를 고려한다면 은근히 풀젠이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라치오의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은근히 풀젠 쪽 이변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4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보데글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보데글림이 1차전에서 깜짝 0대3, 3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올림피아코스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데글림 입장으로서는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힘을 주고 나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데글림은 패하더라도 3골차 이상으로만 패하지 않는다면 탈락이 되지 않고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홈발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 가지 굉장히 큰 악재가 있는 것이 올림피아코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공격수 엘카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지난 1차전 맞대결도 보시면 올림피아코스가 슈팅 18개로 2배 이상 많이 때렸고 기대 득점도 1.99, 거의 2골을 기록을 했지만 실제 득점은 0골에 그쳤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골 결정력 난조가 있는 상황에서 최다 득점 공격수 엘카비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경기 올림피아코스가 또다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엘카비 선수의 부상을 근거로 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아약스의 경기인데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프랑크푸르트가 아약스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합니다. 주말 우니온 베를린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져 있지만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결장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골키퍼 쪽이 상당히 불안한데 이 아약스의 주전 골키퍼 파스빌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그리고 2번 골키퍼인 마테우스까지 명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3번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골키퍼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조던 앤더슨 그리고 미드필더 케니 스테일러가 각각 경고 누적과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골키퍼와 중원 쪽에서 공백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홈발을 받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1차전 경기 내용은 상당히 5대5였기 때문에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프랑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빌바오 대 로마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로마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한 골차 리드를 점하고 있는 로마인데 빌바오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빌바오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빌바오가 최근에 경기력이 주춤하고 있고 특히나 주말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로 비기면서 이 빌바오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로마 입장에서도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입장에서 빌바오 원정에서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빌바오가 주전 수비수 비비안과 예라이 알바레즈가 각각 부상 및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빌바오가 수비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로마 역시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공격수 디발라가 명단 제외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 디발라 선수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1차전 어시스트와 더불어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던 로마의 핵심 수비수 셀릭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빌바오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고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기대 득점 1.2 대 1.19 굉장히 5대5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대5의 매치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 비토리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베티스 홈 경기였고 베티스 승리 쪽에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 통수를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포르투갈 팀인 비토리 SC가 은근히 저력이 있는 팀이고 이 팀의 특징을 보시면 현재 포르투갈 리그 6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토리라는 팀이 포르투갈 리그부터 무승부, 무자비 면모가 있고 최근 5경기에서도 무승부가 3번이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티스도 자국 라리가에서는 무승부가 적지 않은 팀이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연장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1차전 경기 내용은 베티스가 홈에서 좀 더 날카로운 경기 운영을 했지만 어쨌든 베티스 역시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이고 비토리가 자국 포르투갈 리그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팽팽한 무승부 끝에 연장전에서 혹은 승부차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파나티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파나티나가 3대2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파나티나가 한 골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 5경기 1승 4패에 머물고 있는 피오렌티나인데 반면에 파나티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무승부는 바치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투표율 70% 이상 몰린 것은 너무나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가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5대5의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는 피오렌티나 대 파나티나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 레기아 대 몰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레기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몰데가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양팀이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기아는 폴란드 팀이고 몰데는 노르웨이 팀인데 레기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리그, 자국 폴란드 리그가 우에파 랭킹이 16등, 몰데가 속한 노르웨이 리그가 12등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 수준은 몰데가 속한 노르웨이가 좀 더 높고 우에파 클럽 랭킹 역시 몰데가 근소하게 높기 때문에 이 몰데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 레기아가 비록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3으로 석패를 당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기대 득점 2.65 대 1.83 레기아가 더 높았고 슈팅 숫자 역시 16대 12로 원정팀이었지만 슈팅도 더 많이 때렸던 레기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으로 온다면 충분히 몰데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1차전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레기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첼시 대 코펜하겐 경기인데 이 경기 첼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코펜하겐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첼시인데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모두 슈팅을 5개밖에 때리지 못했고 기대 득점을 보시면 첼시가 0.37, 코펜하겐 0.45로 상당히 저조했던 공방전을 보여줬던 양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을 고려하면 이 경기도 은근히 골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공격수 잭슨과 마두에키가 부상 이탈 그리고 에이스 공격수 콜 파머가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기대 득점 1차전에서 0.37에 머물렀던 첼시가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온다면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선에서 꾸역꾸역 무승부를 거두면서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의 최근의 공격 자원들의 부상 이탈, 에이스 공격수 콜 파머의 컨디션 저하, 주말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도 가까스로 수비수 쿠쿠레야의 득점으로 1대0 승리, 코펜하겐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기대 득점이 0.37에 그쳤던 빈공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첼시가 무승부로 통수를 치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첼시의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알크마르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알크마르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점유율은 62% 가져갔지만 알크마르가 오히려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기대 득점이 1.61 대 0.44로 알크마르가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알크마르가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 역시 토트넘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알크마르가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날카로운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를 통수를 치면서 알크마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트넘 특유의 이 우승 DNA가 부족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유로파리그 8강을 장담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토트넘이 고무적인 것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수비수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불안했었던 수비가 개선이 된다면 그래도 한 골차 패배를 당했었다는 점에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던가 알크마르가 버텨내
쫓아내면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알크마르가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말 경기가 없어서 토트넘보다 체력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 맨유 대 소시에다드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연장전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맨유이고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슈팅 숫자 13대 13, 기대 득점 1.46 대 1.16, 상당히 5대5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대5의 매치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자국 라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동시에 수비 집중력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맨유 역시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맨유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양팀 모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0대0이나 1대1의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리옹 대 FC SB의 경기인데 리옹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차전 리옹이 FC SB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기대 득점 1.31 대 1.3으로 비슷했지만 슈팅 숫자 17대 11, 점유율 67대 33으로 역시나 리옹이 훨씬 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두 골 차의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리옹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리옹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없기 때문에 결장자적인 측면에서도 FC SB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14경기 중에서 체급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리옹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18회차에 들어온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6강 2차전 경기 빠르게 짚어드렸습니다. 저는 주말에 있을 축구 승무패 19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경기 조합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준비를 해서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